지금부터 김영삼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모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올해로 대통령께서 저희 곁을 떠나신 지 6해를 맞이합니다. 작년에는 김영삼 대통령 도서관이 개관되었고 많은 분이 도서관을 방문하고 계십니다. 대통령께서 걸어오신 발자취를 돌아보고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 발전을 이뤄내신 대통령의 정신을 우리 모두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때입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영면하신 지 벌써 만 6년이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6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방역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시고 유튜브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도 삼가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추모식에 해외 출장 관계로 영상 추모사를 보여주신 박병석 의장과 추모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부겸 국무총리, 전해철 장관, 그리고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 정의당의 여영국 대표, 대선 후보인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후보, 그리고 청와대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 그리고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 일일이 거명해 드리지 못하지만 함께 하신 여러분께, 여러분의 국회의원 및 김영호 전 국회 부의장 등 각계 지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 주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일인데 이걸 하고 난 뒤에야 더 그립고 더 크게 우러러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 답답하고 꽉 막혀 있기에 저는 김영삼 대통령의 대도무문이라는 담대하고 큰 걸음걸이가 새삼 절실하고 그립습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 역사에서 제1대 사건이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은 30여 년에 걸친 군사 정치 문화를 청산하고 1993년 2월 25일 이 땅에 국민을 위한 문민정부를 세운 것은 그의 버금가는 제2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리 헌장사회에 다시는 정치적 판이 없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의 척결로 지켜내셨습니다.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금융실명제를 단행하셨습니다. 1995년 지방자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우리의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완결하였습니다. 또 성공한 구테타를 처벌함으로써 세계사에 그 유례가 없는 과거사 청산의 모범을 내외에 과시하였습니다. 또한 문민정부가 김이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정통을 잇고 4.19 혁명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에 있는 정부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문민정부를 시작으로 이 나라의 민주화의 시대를 활짝 열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이렇게 개막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함께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민정부로부터 비롯된 민주화 대장정이 30년이 채 되기도 전에 우리 민주주의와 정의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도덕적 세력이라고 자부했던 민주화 세력은 내로남불의 거짓과 위선으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내가 민주화 투쟁을 했느라고 말하기가 쑥스러울 지경입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민주화 투쟁을 했던가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차기 대통령 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국민들은 지금 경쟁하고 있는 후보들을 보면서 호감도보다 비호감도가 더 높다. 차악을 뽑는 선거다. 되어서는 안 될 사람, 깐이 안 되는 사람들이 걸리는 선거판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검찰 수사 결과가 결정하는 선거가 될지도 모른다. 심지어 지는 사람이 감옥에 가는 선거가 될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나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선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합니다. 이러한 세태를 볼 때 새삼스럽게 김영삼 대통령이야말로 한 시대를 당당하고 떳떳하게 개척했던 우리 시대의 거인이었다는 추모의 염이 더욱 간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김영삼 대통령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오늘의 이 현실을 어떻게 질타하실지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민주화를 일구어 주시고 마지막 유언으로 국민 화합을 말씀하신 김영삼 대통령 앞에 저는 죄인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김영삼 대통령이 걸었던 그 길, 그 자세를 배우고 따르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추모식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추모위원장 김영삼 민주센터 이사장 김동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이셨던 김영삼 전 대통령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지 벌써 6해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김영삼 대통령님을 그리워하고 그 발자취를 돌아보는 것은 어제 대통령님이 이루고 뜻하신 바를 다시 되새기고 내일로 이어지는 길을 찾기 위함입니다.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신 내빈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해 추모식을 준비해 주신 김덕용 김영삼 민주센터 이사장님, 유족을 대표하신 김현철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의 가족분들께는 따뜻한 위로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 기빈 여러분, 대한민국은 국가 수립 이후 전쟁의 위기를 넘어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라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이자 헌정 질서가 확립된 흔들림 없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까지 김영삼 대통령님께서 보여주신 의로운 투쟁과 고뇌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님은 1954년 최연소 국회의원이 되신 이후에 한결같이 독재와 불의에 맞서 싸우셨습니다. 초선 테러, 국회의원직 제명, 가택연금 등 수많은 고비와 난관이 있었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대통령님의 정치적 고난과 우리 민주의 역사는 늘 함께했습니다. 대통령님의 굳건한 의지와 용기, 신념은 어려운 시절 우리 국민들에게는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님은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틀 마련과 새로운 한국 창조를 위해 과감하고도 근본적인 계획을 추진하셨습니다. 법과 정의에 기초한 역사 바로 세우기를 추진하시고 하나회를 척결해서 다시는 군의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기득권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명제와 금융 실명제를 과감하게 실시해서 우리 사회에서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는 역사적 성과를 남기셨습니다. 또한 중단된 지방자치를 34년 만에 완전히 부활시켜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 기틀을 마련하셨습니다. 이러한 대통령님의 결단을 국내에 계신 국민은 물론이요, 해외 동포, 유학생, 국제사회까지 모두 응원하고 지지했습니다. 문민정부 초기 국정 지지도 90%는 여전히 깨지지 않을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삼 대통령님, 통합과 화합이라는 대통령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악화되고 있는 사회 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주거와 교육, 일자리와 복지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넘어 문명인으로서의 삶을 누리고 아이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꿈을,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어르신들께는 안전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장하고 태어난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항상 존경의 뜻을 담아 위대한 국민 여러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할 수 있는 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님, 우리는 오래도록 대통령님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손명순 여사님의 건강과 유족들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고인에 대해서 추모사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다할 것은 없지만 다만 제가 대학을 다닐 때부터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평생을 이 땅의 민주주의와 우리를 청산하기 위해서 싸웠던 점은 평생을 두고 배울 가치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대통령이 되신 후에도 과감한 결단으로 우리 사회가 쉽게 결단하고 집행하지 못할 일들을 정말로 많이 해내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군부에 의한 권력 찬탈이 불가능하도록 만든 점은 정말로 역사에 남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참으로 지적할 만한, 역사가 기억할 만한 많은 업적들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를 매우 자주 차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도무문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실제로 세상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또 좋은 사람들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사회가 아마도 훨씬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인을 영원히 기억하고 고인의 삶에서의 그 지난한 투쟁과 그 성과들을 계속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국 정치의 큰 산이셨던 김영삼 대통령님의 6주기를 맞아서 우리 김부겸 국무총리를 모시고 우리 정치권에서 이렇게 초당적으로
우리 대통령님을 추모하는 이런 행사를 갖게 됐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의 또 밝은 미래의 단초가 되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우리 김영삼 대통령님은 저희가 학창시절부터 1970년에 40대 기술원으로서 야당의 그 동력을 아주 활성화시키셨고, 또 제가 대학 1학년 때인 79년도에는 신민당 총재 가처분 사건과 또 국회의원 제명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닭의 목은 비틀어도 새벽은 운다고 이렇게 국민들께 용기를 북돋아 주셨고, 그리고 또 엄혹한 시절인 1984년도에 23일간에 걸친 그 단식 투쟁을 통해서 민추협을 결성해서 1985년에 2.12 총선을 또 이끄셨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엄혹한 시절에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그 선봉에서 투쟁해 나가셨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대통령이 되신 후에도 정말 어느 한 정권이 하기 어려운 그런 결단을 내서 한국 사회를 엄청나게 개혁을 시키셨습니다. 이제 저희들 곁을 떠난 지 6년이 됐습니다만은, 저는 조깅도 하시고 워낙 건강하신 분이라 백수를 넘으실 줄 알았는데, 참 6년 전에 잡고 하셨을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 유족을 비롯해서 우리 김영삼 대통령님의 그 생전의 모습들을 잘 기억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전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삼 대통령님 6주기를 맞이해서 대통령님을 추모합니다. 한국 정치사에 깨지지 않는 기록이 있습니다. 최연소 국회의원 기록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26살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원조이셨습니다. 그때부터 청년의 불굴의 투지와 열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질주하셨습니다. 시대교체를 향한 길에 한치의 물러섬이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부독재 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노민정부 시대를 여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삼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당당하게 일궈오신 대도무민의 길을 따라 반드시 정권교체, 시대교체를 이뤄내겠습니다. 청년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시민들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꼭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년) 전 국회 앞에서 했던 연결식이 생각납니다. 연결식이 시작되자마자 큰 눈이 내렸습니다. 끝날 때까지 계속 하늘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연결식이 끝나자마자 거짓말같이 하늘이 개었습니다. 그 순간 잊지 못합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민주화의 상징이셨습니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 말씀 때문에 국민들은 희망을 가지고 민주화를 기다렸습니다. 김 전 대통령께서는 개혁의 상징이셨습니다. 하나회 척결, 그리고 공직자 재산 등록, 금융실명제, 어느 하나도 하기 힘든 그런 개혁들을
모두 다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김 전 대통령께서는 국민 통합의 상징이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지금 대통령님이 그립습니다. 지금 나라는 반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결국 서로 정권을 바꿔가면서 전 국민의 반을 적으로 돌리는 이 악순환이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하겠습니까? 김 전 대통령님의 국민 화합, 국민 통합 마음을 되새기면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영삼 대통령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93년도 대통령 취임하시던 해 저는 당시에 경제개원 과장으로 있으면서 청와대 발령을 받아서 청와대에서 우리 김영삼 대통령님을 모시고 일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때 같이 일했던 여러분들이 계십니다만, 그때 제가 있던 곳은 기획조정비서관실이었고 국정 전반에 대한 일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단순한 경제뿐만이 아니라 정치, 교육, 사회, 외교, 국방 모든 것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비서관실의 과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우리 대통령님을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모셨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긴 보고서를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복잡한 사안도 짧은 한두 페이지 보고서를 원하셨고요. 대신에 보고서를 보시면은 아주 단호하고 명쾌하게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것을 같이 부기를 했어도 늘 그러한 문제점들을 제쳐놓고 명쾌하게 하시려고 했던 일을 했던 그 결단과 신념이 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렇게 김영삼 전 대통령님의 훌륭한 리더십이 다시금 상기되는 이유는 우리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이룩하셨던 수많은 업적들, 금융실명제 하나의 해체, 지방자치 완전 실시, 또 공직자 재산 등록, 공통적으로 한 귀를 꿰는 지향점은 기득권 깨기입니다. 중앙권력 깨기, 있는 사람 것 깨기 하는 기득권 깨기에 를 중심에 둔 개혁 조치들을 하나하나씩 이뤄나가셨습니다. 오늘 대통령님의 그런 민주화를 위한 신념, 개혁을 향한 추진력을 오늘 다시 새기면서 대한민국 현재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의 나라로 만드는데 다 같이 매진할 것을 당부드리고, 또 저와 새로운 물결은 그와 같은 길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래전에 모셨던 김영삼 대통령님을 추모하면서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의 평안과 안식을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생전에 일생의 주제처럼 강조하고 붙잡고 민주화 투쟁을 이루었던 큰 네 글자, 여러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대도무문. 과연 그 대도무문이 뭘까요? 문이 없는 큰 길이라는 뜻일 텐데 이런 나라를 꿈꾸셨을 겁니다. 장애인도, 빈자도, 부자도, 높은 자도, 낮은 자도 함께 어울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인간으로서 행복해지고 함께 걸을 수 있는 길, 과연 그 길이 저는 대도무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종종 사저에 들어가서
주 현재 유족들과 또 김 대통령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역사가 요동칠 때 죽음을 걸고 그때마다 불굴의 결단을 통해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던 그 기계, 그 용기, 그 담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용기가 아닙니다. 제가 곁에서 지켜본 김 대통령님의 굽이치는 역사의 고비마다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그 용기는 성경적 가치관에서 나왔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분이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겼던 글 한 편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한 구절을 읽고 저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로운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기에 보면 김 대통령님의 그 정신적 기초가 발견됩니다.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역사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평가에 마음을 쏟고 살겠다. 세상은 잠시 돌팔매질을 해도 때로는 비난을 퍼부어도 그런 역사의 평가보다는 역사의 평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가에 내 남은 생애를 걸겠다. 그 말이 무척 깊이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제 가슴에 남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제 대통령이 되실 분도 계시고 여러 정계 인사들이 즉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계십니다. 현재 제가 심호하는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이 제일 많은 교회이고 저는 평생 청년들 곁에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아마 요즘 청년들이 겪는 그 좌절의 눈물은, 그 쓰라린 아픔은 우리 현장에 있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매일 가슴에 큰 강이 흐릅니다. 부디 우리 지도자들께서 김영삼 대통령이 청년 때부터 나라를 위해서 운명을 던졌던 것처럼 그들도 새로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온몸을 던질 수 있는 나라, 헌신하고 싶은 나라로 잘 만들어 주시기를 오늘 김영삼 전 대통령의 6주기를 통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참 고르지 못하고 아주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주모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그 해외 출장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 못하신 박병석 의장님 영상으로 대처해 주셨고, 또 김부겸 총리님 참 좋은 주무사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특별히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 참석해 주신 5분의 대선 후보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또 추모사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참 6년 전과 마찬가지로 6년 그 당시 영절식에 너무나 날씨가 좀 추웠었는데 오늘도 예기치 않게 이렇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변함없이 아버님께서는 저희 나라를 이렇게 끝까지 참 지켜봐 주시라고 좀 믿으면서 인사 말씀을 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험난했던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독재에 대항한 불굴의 투쟁의 상징이며 민주주의를 반석에 올린 용기와 결단의 지도자이셨습니다. 아버님을 통해서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를 꿈꾸었고 국민과 함께했기에 김영삼이라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참 지도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갈망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주목받고 정의와 공정의 시대 정신으로 추구되는 지금 지도자의 지위가 가지는 무게를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님은 청년 시절부터 끊임없이 지도자의 길을 고민하셨습니다. 유신 독재 시절이던 1974년 아버님은 신민당 총재에 당선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나에게 준 이 영광은 결코 영광이 아니요 나는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수십 년간 독재와 싸우시고 문민정부의 변화와 개혁을 이끄셨던 그 지도력은 바로 지도자의 자리를 권력이 아니라 십자가로 받아들인 무거운 책임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습니다. 항상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가장 사랑했던 아버님.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세상 속에서 통합과 화합을 유언으로 남겨주신 아버님. 저는 앞으로도 아버님이 평생을 지켜오신 신념과 정신을 우리 후학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의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족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헌화해 주시고 분양은 김현철 김영삼 민주센터 상임이사께서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님께서 분양하시겠습니다. 대표 분양은 각 정당 대표님들과 국회 부의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님, 배영국 정의당 대표님, 정진석 국회 부의장님께서 분양하시겠습니다. 바로 이상으로 김영삼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모식을 마칩니다.